집주인 세입자 상생을 위한 전월세 안심식탁 사업도 연내 시범 추진하겠습니다. 전세로 살고 싶은 세입자와 월세 수익을 원하는 집주인, 이 두 가지 수요를 함께 맞추기 위한 새로운 임대차 모델이 나왔습니다. 어떤 방식이고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정상근 시사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그 임차인은 전세를 이제 선호하게 되고요. 맞아요. 집주인의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월세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임대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월세 받고 싶잖아요. 매달 조금씩 받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돈을 좀 모아서 좀 더 돈이 모아지면 이제 집을 사게 되는 이런 단계로 가야 되는 거 월세로 하게 되면 계속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새로운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전월세 안심신탁이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전월세 환원율만 보면요. 전환율만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2021년에 4.1%, 4.7%로 증가를 했고요. 단독주택도 5.4에서 6.6%로 증가를 했어요. 지방도 마찬가지인데 아파트는 4.8에서 5.7, 단독은 8.3에서 8.9로 증가한 것처럼 월세로 옮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임대하려고 하는 뭐 청년 세대나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임대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임차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정부가 새롭게 제도를 마련한 겁니다. 보통 이제 전세 월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 사람 다 각각 다른 걸 선택해도 해결이 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명이 이제 약정을 하는데 임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임차인이 있겠죠. 중간에 누가 끼느냐? 안정화 기구가 끼어 들어갑니다. 안정화 기구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데 안정화 기구에서 일단 임대인에게는 돈을 받는 거죠. 전세금을 받고 그다음에 집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을 빌리려는 사람에게는 전세금을 받아서 여기서 보관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집을 임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거기서 월세를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금은 나중에 보장해서 돌려주고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세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월세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제도고요. 또 하나 이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전세 사기 문제예요. 전세금 다 털리고 나중에 사기당하고 나면 돈 다 날리고 집도 날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걸 정부가 가운데서 잘 조정해서 전세 사기를 줄이는 방안, 이런 방안까지 함께 고려해서 이런 제도가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세입자는 이제 전세처럼 이제 살면서 집주인은 이제 월세처럼 매달 수익을 받는 구조로 만들겠다라는데 네. 이게 좀 가능한 건가요?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이 핵심 기구가 아까 말씀해주신 이 전월세 안정화 기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기존 전세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세입자가 된 목돈, 그러니까 이 전세금이 집주인의 개인 통장으로 들어간다라는 데 있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그 집주인이 이 돈을 다른 데 쓰거나 아니면 이제 갭 투자를 했다가 이게 집값이 떨어지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결국 전세 사기 같은 좀 사건으로 이어지게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자가 이 전세금을 낸 집주인에게 이 세입금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전월세 안정화 기구에 안전하게 예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집주인이 이제 전세를 놓는 이득이 또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 목돈이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니까 보통은 이제 전세금으로 이제 다른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만드는 방향으로 좀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월세 안정화 기구는 이 맡겨진 전세금을 바탕으로 좀 안전한 채권이나 금융 상품 등에 투자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연 4% 정도의 그 이자 수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운용 수익을 집주인에게 나눠주는 방식이 되는 거고요.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 굳이 세입자에게 매달 또 월세를 받기 위해서 또 찾아가거나 뭐 전화를 하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안정적으로 매달 월세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좀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전세 계약이 종료가 되는 시점이 되면은 바로 이 전월세 안정화 기구가 보관하고 있던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직접 그리고 즉시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전세의 또 다른 문제가 이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전세금을 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사를 좀 때 맞춰서 가기가 좀 어렵거나 좀 이런 일이 좀 비일비재했었는데 아무래도 중간에 이 전월세 안정화 기구가 있게 되면은 여기서 즉시 또 바로 반환이 되게 되니까 이런 좀 걱정이 또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 세입자는 뭐 깡통 전세, 뭐 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고 또 집주인은 또 이제 세입자에게 또 아쉬운 소리를 안 하게 돼서 좋은 어떻게 보면 또 양쪽이 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전월세 안정화 기구라는 굉장히 이 핵심적인 기구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성립을 하는 셈인데 그렇다면 이거 하고 싶은 임대인,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문제는 깡통 주택, 그다음 불법 건축물 이런 부분들은 걸러내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외하고 이거 깡통 주택이나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검증을 통해서 걸러내게 되고요. 나머지 주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단독 주택도 가능하고 빌라도 가능하고 아파트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택의 유형에 제한 없이 일반 임대인들, 임차인들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당장 없어도요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 기구에 신청을 하시면 임차인을 찾아서 매칭해주는 지원까지 해요. 기구가 또 매칭.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구로 임차인, 임대인이 다 들어오면 지역이나 아니면 어느 에어리아 그 지역에 맞게 다 매칭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임차인이 없다 하더라도 임대인 입장에서 이 기구를 활용하고 싶다면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세 대비 전세금이 과도한지도 사전에 집중 점검을 한대요. 그래서 시세에 맞게 적정한 수준에서 양측이 다 합의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조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결국엔 이제 실제로 주거비를 얼마나 좀 아낄 수 있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얼마나 네네. 아낄지도 궁금하고 또 집주인 입장에서는 또 유리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아무리 뭐 구조가 좋아도 이게 제도를 이용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나한테 얼마나 좀 네, 도움이 네. 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세입자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무엇보다 좀 주거비 부담이 좀 확실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월세가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대학생들이 맞아요. 네. 서울에서 이제 뭐 하숙집 하나 구하려고 해도 한 100만 원은 줘야 된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까지 네, 네, 나오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전세는 뭐 초기에 목돈은 듭니다만 그래도 이제 부담이 좀 덜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좀 전세를 좀 선호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좀 안정적인 전세 시장이 마련된다라는 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전세금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 정부의 뭐 버팀목 전세 대출이라던가 또 시중은행의 좀 전세 대출을 또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뭐 금리가 한 3, 4% 정도가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월세보다는 조금 주거비를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을 하는 분들이 좀 많아졌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또 매달 또 보증료를 내야 되는데 이 안심 신탁 제도에서는 이 전월세 안정화 기구가 전세금을 직접 예탁을 받고 또 바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네. 따로 반환 보증에 가입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가적인 보증료 부담도 좀 사라지게 되는 측면이 있고요. 집주인,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도 좀 어느 정도 이득이 있는 게 집주인이 뭐 등록 임대 사업자를 할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월세 안정화 기구 사업에 동참을 하게 되면 네. 이 따로 이제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가입 의무가 또 면제가 되는 또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이 월세 납부가 제대로 안 돼서 좀 고민인 분들이 계셨는데 이 전월세 안정화 기구를 통해서 뭐 연체 걱정 없이 또 안정적인 또 월세 수입을 거둘 수 있는 또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안심 신탁이 활성화되면 전월세 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지난 13일에 주택 신속 공급 방안 브리핑에서 나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했을 때 집주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전세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20% 내외 정도의 분들이 관심을 실제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역시 간접적으로는 갭 투자도 상당히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저희 국토부의 생각입니다.
예, 이 김윤덕 장관도 살짝 짚어주긴 했습니다만 이제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다른 부동산에 재투자를 하거나 하는 방식, 결국은 갭 투자가 될 텐데 네. 이런 것들은 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좀 갭 투자에 대한 우려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갭 투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입자의 이 주택 그 전세 보증금을 바탕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그 한마디로 좀 남의 돈을 끌어다가 집을 사는 좀 그런 형태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심 신탁에 이 전세금이 맡겨지기 때문에 이 주택 전세금을 갭 투자에 이용할 수가 없게 되는 측면이 있고 그렇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갭 투자가 줄어들 것 같고요. 때문에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는데도 좀 상당한 조율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전세를 좀 월세로 좀 전환하려는 집주인들이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많아지기도 했고 반면에 이제 세입자들은 또 전세를 찾는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좀 미스매치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세입자에게는 전세의 효과가 또 임대인에게는 또 월세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이 미스매치의 간격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사실은 이제 집주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실효성이 좀 떨어질 텐데 전세를 내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목돈이 필요해서 내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전세금을 직접 활용하지 못하는 대신에 이제 월세를 이렇게 준다고 하면 이게 임대인에게 충분한 유인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요즘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로 그 집이 잘 나가는 곳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네, 반대로 네. 얘기하면요, 공실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아. 그러니까 전세가 가고 싶어도 안 되고 뭐 찾고 있어도 안 찾아지고 또 월세를 받고 싶어하는 분도 있잖아요,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목돈이 좀 있는 분들이야 그걸 투자해가지고 다른 투자를 할 수 있지만 당장 생계 도움도 받고 싶은 분들 또 연세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통해서 월세 수입으로 생활비도 하려고 이런 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임대인의 참여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인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니까 사실은 이게 뭐 강제로 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겠죠.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이걸 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9월 참여자를 모집을 해서 연내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제 혜택도 일정 부분 줄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아닌데 네네. 이렇게 해서 들어온 분들한테 일정 부분 뭐 월세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세제 혜택을 좀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참여를 좀 더 확대시키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임대인, 임차인 모두 체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시행하면서 만약에 문제점이 있거나 아니면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보완을 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으니까 네. 처음 시기에 유인 요소로는 공실이 감소되고 월세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유인 요인과 그다음에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들은 보완하면서 발전적으로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네. 기존 전월세 외에도 네, 이 전월세 안심신탁이라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생긴 맞아요, 맞아요. 셈이니까요. 네, 예. 임대인도 임차인도 윈윈하는 제도로 자리 잡길 바라겠습니다.